148페이지 공인중개사 협회 및 보칙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필기하는 게 좋은 사람은 필기하고 필기 안 하는 게 공부 잘 되면 안 하고 그 과목별로 또 호불호가 다 다르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신압으로 하면 돼.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가슴 벅찬 희열을 느껴요. 너무 그래서 오버페이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모르는 게 있고 이게 바람직한 거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들으면은 외국말 듣는 것보다 더 어렵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하나도 모르는 건 아닌데 한 개 모르면 하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 모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계속 다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진짜 가슴 벅찬 희열을 느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학원 커리큘럼대로 따라서 그냥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자, 148페이지 협회는 근데 이게 뭐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게 다 책에 잘 돼 있잖아. 책이 언제 출제됐다 이런 게 돼 있으니까 과거에 출제하러 들어갔던 지금 뭐 그 모건대학교 정재호 교수, 강원대학교 장희순 교수 이런 분들이 제 박사과정 때 은사님이신데 그 출제위원 들어간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2주 정도 합숙을 하는데 일주일은 교육받는데 그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 만약에 신선하고 충격적인 거 냈다가 다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이 학개론 같은 거 5명이 들어갔다더라고요. 그럼 각각 10문제씩 내는 거예요. 10문제 내면 50문제죠? 그래서 상호 크로스 체크 해가지고 상대방이 낸 거 2문제씩 골라내는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그거 빼면 8문제죠? 그럼 4명이 내면 40문제잖아요. 그렇게 해가 한 사람이 40문제 다 안 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출제를 하고 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50명이 작년에 합격했던 50명이 들어와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 수학과 교수도 들어오는데 빅데이터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어떻게 내니까 몇 카트라인이 몇 명 정도 합격했다 이걸 다 감안해가지고 재작년에 합격률이 똑같아요. 그래서 33% 2차 최종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33% 나왔어요. 똑같아요. 그 빅데이터 학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 50명이 테스트 해보고 우리 학원에서 이런 거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배웠는데 이러면 다 빼버린대. 그런 건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이의신청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왜냐면 학개론 같은 거는 학문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법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학개론 출제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동산학과 교수들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잘 모르면 기출문제 패턴을 익히셔야 돼요. 기출문제 풀어보면 아 이렇게 나왔다. 그럼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잡으시면 된다고요. 특히 어려운 과목은 기출문제 위주로 해야지 너무 어려운 예상문제는 할 필요 없겠죠. 만약에 자신이 없는 과목이라면 2차만 해가지고 꼭 고득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뭐 다 하셔야 되겠지만 그 수업하는 걸 다 들으면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다 중요한 거 위주로 합니다. 이 강의하시는 분들은 최하 10년 이상 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최하가 뭐 많이 했다고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속 기출문제가 반복됩니다. 협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 메뉴에 적어놨잖아요. 예전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됐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한두 문제 나오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많은 내용 중에서 한두 문제 나오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협회 설립 목적 양가로 2번. 제가 아까뿐만 아니라 이 의 이런 거는 거의 안 나온다고 했죠. 설립 의 이런 거는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가로 2번 보면 개업공개사인 공인중개사는 이거 밑줄 치시고 주어 마지막 세 번째 줄에 협회 설립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만 협회 설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는 협회 설립할 수 없다고요. 지금 공인중개사는 우리나라에 40만 명이 넘고요. 그 중에서 개업을 한 개업공개사는 10만 명 정도 되죠. 10만 명. 그래서 개업공개사인 공인중개사만 협회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협회의 성격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또는 적용한다. 그 다음에 협회 설립 인가주의입니다. 인가주의. 인가라는 말을 쓴 건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허가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인가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입니다. 인가 플러스 설립 등기하여야 성립합니다. 자연인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분리되면 자연인이 된다는 게 민법 통설입니다. 그러나 법인은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춰야 된다. 자연인은 공시방법을 안 갖춰도 되고요.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이고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이죠. 그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회사 이런 게 법인입니다. 인가주의입니다. 149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임의설립주의, 동그라미 4번 임의가입주의. 개업 공인중개사만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가입 안 해도 되니까 굳이 몰라도 되니까 시험에 많이 안 나온다. 설립 절차를 보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 숫자가 시험에 출제되었었습니다. 시험에 한 번도 그래서 시험에 제가 자꾸 왜 과거 기출문제를 말하느냐 하면은 한 번도 안 나왔던 거는 29번 시험 봤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거는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발기인은 300명 이상, 창립 총회에 참석해야 되는 인원은 600명 이상이고요. 이 600명은 서울에서만 모두 다 참석하면 안 되고 서울에서 100명 이상, 그 다음에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 우리나라에 광역시 및 도가 15개입니다. 16개 시도지사 중에서 서울시 빠져나갔기 때문에 15개면 300명, 서울에서 100명 이상이면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야 한다. 기출문제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20명하고 우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으려면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죠? 여기 30명, 20명 숫자 비교해서 정리하라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을 때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 각각 30명 이상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기는 20명입니다. 149페이지. 숫자가 지금 파란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600명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그라미 2번까지. 양가로 2번 협회의 조직 및 기관입니다. 동그라미 1번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주된 사무소는. 근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밑줄 치십시오. 시험에 14회 때 설치한 때에는인데 설치한 때에는 O, 그 다음에 설치할 때에는 X, 이렇게 X 이게 출제됐어요. 14회 때. 사후 신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설치한 때에 신고해야 됩니다. 할 때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제가 내드린 거 2장밖에 안 되는데 2장 이거 어떻게 안겨야 되는지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죠. 50번에 있습니다. 지금 보고 149페이지 협회 총회 의결 내용 보고 5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50번에 동그라미 1번 2장이니까 뭐 2장은 계속 보다 보면 1년 내보니까 충분히 암기가 됩니다. 50번에 동그라미 1번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보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체 없이 보고 대신에 5일 이내 보고 이렇게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4번 협회의 업무가 있는데 고유 업무 중에서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은 3번에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그 교육 메모하십시오. 3번. 즉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고유 업무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수탁 업무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교육 업무가 있잖아요. 교육 업무. 즉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런 것들은 고유 업무고, 그 다음에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수타근무. 그 다음에 수타근무는 151페이지 맨 위에 5번째 동그라미 3번 시험 업무도 수타근무입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이 시험에 많이 출제됐네요. 공제사업은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됩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변경 승인 얻어야 됩니다. 공제규정의 내용을 보면은 맨 밑에 동그라미 10번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100분의 10. 암기 프린트 56번에 맨 마지막에 10분의 1, 10분의 1이나 100분의 10이나 약분하면 똑같죠? 그래서 10분의 1 동그라미 4번에 있죠? 56번에 동그라미 4번 책임준비금 공제료 수입액의 그냥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나요? 수입액하고 이상 사이에 10분의 1 이상 이렇게 하면 되겠죠? 10분의 1이나 100분의 10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동그라미 4번 무슨 말인지 알죠? 책임준비금 56번 암기 프린터 동그라미 4번 보고 있습니다. 100분의 10 이상이라고 책임준비금. 그게 뭐냐면 우리 오늘 했잖아요. 1억 공제 1억 가입하려면 공제료가 얼마라고 했어요? 19만 8천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9만 8천원 이거 받으면 10%인 19,800원 이상은 적립해야 된다고요. 다 쓰면 안 되고 사고 나면 배상해주기 위해서. 그럼 협회는 전국에 10만 6천 명한테 받으면 약 200억 정도 돼요. 공제료가. 그 200억 받았으면 20억은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만 써야 된다고요. 100분의 10 이상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된다고. 다 쓰면 안 되고. 그래서 151페이지 맨 밑에 줄에 밑줄 치시고요. 152페이지 이런 책임준비금은 동그라미 리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암기 프린터. 그래서 3개월이 중요하다고 우리 책에 되어 있잖아요. 3개월 암기 프린터 43번에 5번에 있죠. 43번에 동그라미 5번 밑줄 치놓으세요. 일단 책임준비 한번 찾아본 걸 밑줄 치놓으면 나중에 다음 달에 보면 누가 밑줄을 다 치놨는데 왜 이렇게 나무 프린트에서 낙서를 해놨지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도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됩니다. 3개월 이내에 공시합니다. 3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공제운영위원회는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둔다. 이게 최근에 신설됐어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했습니다. 앞에 시험과 관련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는데 공제운영위원회는 반드시 둔다. 최근에 공제운영위원회라는 게 신설됐는데 왜 신설됐느냐 하면 협회에서는 책임준비금 10% 200억 받아가지고요. 작년에 손해배상이 60억 나갔어요. 그럼 200억 공제료 받아가지고 60억 나갔으면 협회에서는 적자라고 하겠어요? 흑자라고 하겠어요? 적자라고 징징거리는 거예요. 왜? 10% 20억만 적립하고 나머지 다 써버렸다고 사업비로. 근데 60억 나가니까 손해라고 지금 공제료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국토부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도대체 어떻게 공제료를 쓰고 있는데 이게 모자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공제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둔다. 그 다음에 두는데 몇 명이냐 하면은 니은에 보면 19명 이내. 중요한 거 다 색칠해놨죠. 19명 이내고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19명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되 남자 여자 성별을 고려하되 전부 남자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니은하고 디귿은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니은이 뭔데? 협회 회장, 디귿이 협회 임원입니다. 그럼 협회 관계자가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고요? 3분의 1이라는 숫자도 암기 프린트 56번에 3분의 1 두 개 있어요. 찾아서 밑줄 치시고요. 56번에 3분의 1 있죠? 두 번째 있잖아요. 밑줄 치나요? 3분의 1. 3분의 1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법인의 등록 기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죠? 네. 거기 3분의 1이고 여기 또 3분의 1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그러면 3분의 1이 뭐예요? 지금 19명 중에서 협회 관계자가 3분의 1 미만이면 6명 이하여야 된다고요? 그러면 13명 이상은 외부위원이어야 돼요. 그 이유는 협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협회 마음대로 못하게 하려고 외부위원을 3분의 2 이상 해야 된다고요? 3분의 2 이상 반대가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19명 중에서 최소한 13명 이상은 협회 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해야 되고요. 협회 관계자는 6명 이하여야 한다고요. 3분의 1 미만. 그 다음에 153페이지 동그라미 4번 협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이라는 것은 연속해서 하는 게 연임이죠. 그래서 우리 그 광역자치단체장들은 2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3번밖에 못 하잖아요. 중임할 수 없다. 이러면 지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은 중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2년 임기고요. 아파트 그 동대표들 비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분들은 중임할 수 없다 돼 있어요.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중임할 수 없다. 이만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중간에 쉬었다가 또 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대표회의 회장하려고 2년마다 아파트 옮겨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아파트, 새 아파트 가서 또 회장하고. 왜냐면 회장하면 돈 버는 게 옛날에는 많았어요. 요즘은 별로 그게 없지만. 옛날에 예를 들면 아파트 그 벽 페인트 칠하고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거 돈 많이 받아먹고 했다고 옛날에는. 자, 1회에 하나 연임할 수 있다. 중임이 아니라 연임, 연속해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중임은 다시는 못하는 거고요. 중임할 수 없다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별로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맨 밑에 양가로 4번 조사 또는 검사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면 X,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이 있어야 되고요. 양가로 5번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 명령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협회가 위반 행위하면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회는 징역, 벌금, 인가취소 없습니다. 행정처분은 인가받았기 때문에 인가취소죠. 인가취소한다는 규정 없습니다. 오로지 협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협회가 위반 행위하면. 154페이지 임원에 대한 제재인데요.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원에 대한 해임 징계 요구할 수 있다. 위반했을 때 무조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7번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된다. 그게 동그라미 2번에 보면 A에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말은 항상 그 공제금 달라고 하면 100% 줄 수 있도록 이 100%나 100분의 100이나 같은 말이죠. 100분의 100이면 1이고 퍼센트로 따지면 100%라고요. 그래서 지급 여력 비율 공제금 달라고 하면 항상 줄 수 있을 만큼 100%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00분의 100이. 155페이지 지도감독 관청입니다.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오로지 양가로 2번 기업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도감독합니다. 지부, 니은에 있는 지부, 지회, 주된사무소 할 것 없이 모두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도감독을 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정표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된다 했는데 그 정표가 2개입니다. 공무원 신분증과 조사검사 증명서
둘 다 내보여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내보이면 충분하다. X입니다. 문제입니다. 155페이지. 공제사업 운용 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했으니까 맞습니다. 2번 협회는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협회는 공인중개사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된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자격증만 취득하고 개업 안 한 사람은 회원가입할 수 없다고 했죠? 개업한 사람들만 협회 설립할 수도 있고 가입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X라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개업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짜증나요 안 나요? 지금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차이 난다고요? 그 엄청나게 화내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영혼이 순수하고 남을 속이보지 않은 사람은. 근데 몇 번 속이보고 속아보면 금방 이건 또 알 수 있어요. 몇 번만 패턴을 익히면.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도 틀렸네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이게 틀렸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이게 맞는데 지금은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다. 그 뒤에는 맞습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된다. 4번도 답입니다.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한다는 말을 삭제했다고 지방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 다운받은 거 휴대폰 가지고 한번 법조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둔다는 규정 없습니다. 156페이지 보칙입니다. 포상금 제도가 있네요. 먼저 포상금, 수수료, 그 다음에 업무 위탁이 있네요. 수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업무 위탁. 자, 그러면 먼저 포상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제도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에 한국은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다, 이렇게 기획 취재를 해서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충격받았는데, 한국이 무슨 스파이를 양성하냐 했는데, 파파라치 제도, 이 몰래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수백 개가 있대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죠. 몰래 해가지고 받는 거, 국민 정서 함량에. 그래서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 포상금도 집어보면 스파이를 양성하는 제도죠. 포상금 제도가 몰래 신고할 때 주는 건데, 부동산과 관련된 게 포상금 제도가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거는 공인중개사법만 있는데, 같이 비교를 해보면 조금 뒤에 가면 다음 주에 나오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주택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는 주택법을 주파라치, 중파라치, 토파라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문에 나온 게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지금 우리 책에 있는 포상금 주는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등록자 신고하면 그 집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그 다음에 등록증, 자격증, 양도, 대여한 자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요건 지금 있는 거고요.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다음 주에 나오는데 미리 예습을 하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첫 번째, 거짓 신고. 이게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어서 거짓 신고한 걸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사용하는 거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불법 전매하는 거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합니다.
그러면 신고를 당한 사람은 무등록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적발 당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양도 대여하다가 적발 당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한 경우는 취득 가격의 5% 과태료입니다. 5% 과태료. 옛날에는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였는데 지금 5% 이하 과태료. 그 다음에 허가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적발당한 사람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 가격이 10%입니다.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밀양화재 건물 불법 증축한 거 이행강제금을 계속 냈다 이런 말 나오죠. 공법의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이 있고 그 다음에 농지법에 이행강제금이 있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동안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주택법에서 불법 전매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적발당한 사람입니다. 그럼 적발한 사람은, 즉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거짓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과태료의 20%고요. 그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러면 10억짜리 거짓 신고했으면 과태료가 5천만 원, 5%니까 그 20%면 1,000만 원, 한도액이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겠죠. 20억짜리 신고해도 1,000만 원, 30억짜리 신고해도 1,000만 원, 1억짜리 신고하면 100만 원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포상금이 거짓 신고한 거.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던 경우에는 포상금 50만 원이고요. 주택법에서는 포상금 1천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국고에서 50%, 100분 50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암기 프린터 56번에 보면 2분의 1에 있겠죠. 2분의 1. 100분 50도 2분의 1이잖아요. 있나요? 2분의 1에 56번에 포상금? 있죠? 국고 보조를 2분의 1이나 100분 50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즉 절반까지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2분의 1, 100분 50이니까 법조문에는 100분 5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포상금은 이건 전부 다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하고요. 주택법에서는 전액 국고로 지급합니다. 국고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근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주택법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포상금 받습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포상금 지급하고요. 허가는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되어야 되고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포상금 지급합니다. 주택법에서도 이게 징역벌금이니까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포상금 지급합니다. 그럼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 등은 포상금 못 받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다는 말은 재판에 회부했다는 뜻입니다. 재판에 회부했다면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도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을 수 있다.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안 한 게 2인 이상이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한 경우와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입니다. 2인 이상이 오면 균분입니다. 균등하게 나눠서 지급합니다. 각각 주는 게 아니고요. 2명이 동시에 오면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50만 원 가지고 25만 원씩 나눠줍니다. 다만 한 명이 40만 원 받고 한 명 10만 원 받겠다고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건수가 접수됐다면 최초로 접수한 자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어제도 접수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했으면 맨 먼저 한 사람만 줍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 한도면 그 딱 50만 원만 주는 거지. 한 번 50만 원 나갔는데 또 뒤에 접수했다고 주는 거 아니죠?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줍니다. 다 했습니다. 157페이지 그 계산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판사가 무죄 선고에도 포상금 받고 무혐의 결정을 한 경우에 검사가 아예 재판에 회부 안 하고 무혐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 못 받는다. 그런 것만 알면 풀 수 있습니다. 이 계산하는 게 시험에 나왔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수수료가 있는데요. 수수료는 우리 프린터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수수료가 52번에 있습니다. 52번. 52번에 수수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암기 52번에 수수료가 있다. 자, 수수료를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수수료는 첫 번째 응시 수수료가 있고 두 번째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그 다음에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재교부, 요거 두 개는 시군구 조례입니다.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를 내는데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도 됩니다. 처음에 자격증 교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합격해가지고 자격증을 교부받을 때는 공짜로 준다고요. 분실해서 재교부 받을 때는 수수료 낸다. X 수수료 안 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탁을 한 경우에는 시험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입니다.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재 158에 있는 내용 답니다. 159까지. 그 다음에 4번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고유식별 정보는. 저도 지금 이 동국대학교 그 실무교육 여러분들이 받으면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인터넷 강의를 해놨어요. 그 이제 집에서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저도 개인정보보호법을 그래서 좀 공부를 했는데 이 개인식별정보는 법령의 규정이 없이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번호, 운전면허번호 이거는.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우리 시험에는 나오진 않는다고요. 즉 이 공무원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개인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을 인터넷에 입력하면 바로 다 뜨거든요. 그런 걸 처리, 수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령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161페이지) 지도감독 등입니다. 지도감독 그 양가로 2번 지도감독 대상자가 있는데 우리 프린트에는 암기 프린트에는 12번에 있나요? 12번 암기 프린터 12번에 별표 있습니다. 12번에 별표 지도감독관청 지도감독관청이 있는데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무등록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군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지도감독 대상이 아닙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다. 조금 전에 협회에 대해서 했는데 협회는 협회, 지부, 지회도 모두 다 누가 지도감독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지도감독 관청. 매수신청 대리도 그 암기 프린트 12번에는 적어놨죠? 예습입니다. 예습. 그 12번에 있는 것은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된 것은 비교를 하는 게 좋은데 지금 뒤에 걸 안 하는 걸 자꾸 하니까 너무 힘들어 하신 분 계셔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161페이지 지도감독관청. 그렇다면 다음 중 지도감독관청이 아닌 사람은 골라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경기도지사, 고양시장, 파주시장, 일산 동구청장. 5명 중 1, 2, 3, 4, 5. 다음 중 지도감독관청이 아닌 사람은 하면 답은? 예, 고양시장입니다. 동구청장은 등록관청에 들어갑니다. 고양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시도의사도 아닙니다. 등록관청의 용어 정의는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이때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양시장, 수원시장, 천안시장, 전주시장, 청주시장, 창원시장, 포항시장은 지도감독관청이 아닙니다. 구가 있으니까 구청장이 지도감독관청이라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구가 있으면 모두 구청장이 해당 관청입니다. 지도감독 대상자 161페이지 맨 밑에 개업공개사와 거래정보사업자, 무등록업자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인중개사는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다. 162페이지 지도감독의 방법인데 동그라미 1번 보고 또는 명령입니다. 개업공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중개사무소 출입을 할 수 있는데 가로 안에 밑줄 치십시오. 거기에 첫 번째 줄 기억해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제외가 아니고 포함해서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즉 무등록업자도 지도감독 대상이라고요. 예를 들면 무자격자가 간판 달고 중개사무소 하고 있으면은 사무소 폐쇄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간판 철거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인중개사는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정표 지시 동그라미 3번. 정표가 아까 제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앞에 그 협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정표를 지니고 내보여야 되는데 그 정표가 뭐라고요? 공무원 신분증 및 조사검사증명서 둘 다 내보여야 됩니다. 및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밑줄 치놓으세요. 공무원증 및 조사검사증명서. 시험에 공무원증 또는 조사검사증명서 둘 중에 하나를 내보이면 충분하다. X로 출제됐습니다. 둘 다 내보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도감독의 사유입니다. 1번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2번 이 법 위반 행위 확인,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입니다. 옛날에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있었다. 근데 지금은 수시검사, 정기검사는 삭제됐고요.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라는 게 있었어요. 잘못이 있든 없든.
근데 지금은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나가서 조사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업권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5번 협조 요청 및 응할 의무인데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공인중개사 협회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된다. 즉 관계기관 합동단속이라고 그래요. 국토부, 국세청, 그 다음에 협회 감사실 이렇게 합동단속하러 가자고 하면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통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뭐 판교에 합동단속한다 하면은 완장차고 가면은 문이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전부 닫혀 있죠? 그 대부분.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이거 단속하러 간다고 말하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 말로는 말하는 건 아닌데 개업공개사들이 딱 한 군데만 가서 조사하면 벌써 문 닫았고 다 도망가고 없어서 더 이상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다 알고 있다는 얘기 어디 누가 말해주는지는 모르지만 아니까 문 닫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입니다. 지도 감독상 명령 위반한 경우에 제재입니다. 위반한 경우 제재인데 먼저 위반 시 제재가 3명이 위반 시 제재 감독상 명령 위반입니다. 감독상 명령 위반 똑같은 감독상 명령 위반인데 그 처벌 규정이 다 다르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입니다.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협회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은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잘못을 해도 처벌 규정이 다른 것을 유념하셔야 되겠죠.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행정처분인데 행정처분 행정처분이란 행정벌하고 다른데 행정형벌은 판사가 판결을 통해서 선고하는 것을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근데 행정처분은 사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를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이것을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를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되고 여기서 시험에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지금 하면은 다 하기가 힘드니까 요거는 행정처분부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